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는 페이스 리프트된 7세대 제타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일단 제가 7세대 제타를 탄 지 어느덧 2년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그때를 다시 회상을 해보면 굉장히 스포티하고 좀 달리는 맛이 가미가 된 그런 엔트리 세단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일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기본적인 차량들은 뭐 내외장 디자인이 거의 많이 바뀌죠. 그래서 제타 같은 경우도 내외장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엔진도 배기량이 100cc 높아져서 1.5, 1500cc로 바뀌었고요. 또 그 외에 자잘자잘한 세팅 등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준준형, 그러니까 C 세그먼트다 보니까 막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정숙하게 다닐 수 있는 차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거의 뭔가 중형급 정도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지금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소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카메라 때문에 선루프 덮개만 열어둔 상태인데요. 소음은 사실 엔트리급인 것 같긴 해요.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하지만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굉장히 좀 조용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큰 변화는 승차감입니다. 기존 7세대 제타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돈 주고 하지만 그때는 뭐 14% 할인돼 가지고 거의 프리미엄 기준으로 2,300이면 살 수 있었으니까 뭐 그냥 뭐 저렴하니까 뭐 저렴한 수입차 이렇게 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할인을 안 받으면 사실 또 이제 그게 한 2천만 원 후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선 뭐 현대 기아가 있으니까 또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준준형에서 정말 잘 만든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도 7세대로 오면서 디자인도 좋아지고 승차감, 공간, 옵션 뭐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가격에, 그러니까 아반떼가 지금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을 사면 한 2,5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2,500만 원으로 그 정도 만족감을 내기란 참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차값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2,500으로 그 정도의 차를 누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제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초기형, 그러니까 7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한 500-600 정도 가격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근데 뭐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뭐 엄청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균치. 그리고 또 이제 바뀐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금액만 보면은 이게 분명 뭐 할인받으면 막 2,300, 400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프로모션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폭스바겐 홈페이지 보니까 뭐 파이낸셜 1.5%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에 1.5%를 할인 받더라도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 뭐 이자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2%대였는데 지금 7%에서 8%, 거의 8%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차 기준이요. 그래서 8%면 사실 이자가 진짜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2%다가 8%면은 이자만 진짜 한 200 넘게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달이 나가는 돈이 조금인 것 같아서 뭐 얼마 안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이 되면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타는 더 뉴 제타 같은 경우도 아무튼 수입차기 때문에 가격이 수입차 치고는 저렴하지만 그냥 금액만 봤을 때는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사세요 라고 그냥 쉽게 선뜻 추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 고금리 시대에는 뭘 안 사는 게 정답이죠. 그리고 사회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면서 금리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그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얘기가 조금 산으로 갔는데 이 제타 같은 경우는 연말, 그러니까 저번 달에 프로모션을 엄청 많이 때렸더라고요. 한 18%? 야, 그렇게 되면 또 2,60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사양은 프레스티지 사양입니다. 프레스티지 사양이라서
프리미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이 10.25인치 디지털 콕핏, 이게 프리미엄으로 가면은 8인치 내비가 아닌 8인치 오디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루프, 아니면은 뭐 이런 선바이저의 램프,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2열 열선 같은 경우요, 프리미엄하고 프레스티지하고 가격 차이가 40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옵션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저는 만약에 제타를 내가 진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보다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틀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차선 보조까지 같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살짝 커브길이거든요. 차선을 좀 물고 다닙니다. 이게 그래서 차선 보조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게 정확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가감속 기능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제 제가 테스트 주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끼어드는 차 있잖아요. 만약에 저 앞에 있는 1차선의 차가 내 차로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러면 좀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끼어드는 차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끼어든 차가 내 차선에 정확히 와야지 그때부터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 어시스트, 이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엄청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니는 것보단 틀어놓고 좀 보조해준다는 개념으로 거의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해놨거든요. 물론 기본 내비도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한국인 정서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속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한 번 더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타에 들어가는 기본 내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주변부에 그냥 화면에만 띄워주고 음성으로 안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핸드폰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내비의 사용성이 불편하고 그런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들어요. 현재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근데 제가 이렇게 에코 모드로 가더라도 연비가 막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거의 시내 주행 위주로 해가지고 연비가 한 12km 정도 나왔습니다.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14.1km예요. 그리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한 16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엄청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톨게이트가 마침 있네요. 드드득 하부 소음. 물론 저런 구간에선 모든 차들이 시끄럽습니다. 왜냐면은 좀 속도를 줄이라고 일부러 만든 거니까. 근데 이 정도면 충격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많이 막아주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타이어에 비해서 트레드의 깊이가 깊고 또 이제 이런 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왜냐하면 눈길에서 이렇게 마찰력을 좋기 위해서 만든 타이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노면, 지금처럼 4도거든요, 4도.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땅이 얼기 쉽고 노면도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온도 변화에 조금 민감하지 않기 위해 좀 더 뭐라 그럴까, 이 타이어를 만들 때 고무랑 뭐 카본이랑 여러 가지 소재를 섞는다고 하거든요. 딱딱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 뭐 올 시즌이나 아니면은 서머 타이어 이런 거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차가 좀 많아가지고 달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달렸을 때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달리기 성능에 출중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타이어가 뭐가 껴져 있든 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브랜드에서 뭐 조향, 뭐 엔진, 승차감 요 정도거든요. 뭐 핸들. 근데 이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는 조향 구동장치 ACC. 그러니까 내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틀었을 때 좀 더 이제 컴포트하게 달릴 것인지, 노멀하게 달릴 것인지, 좀 스포츠하게 달릴 것인지, 아니면 에코, 좀 찬찬히 약간 연비 주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에어컨 제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국산차를 더 많이 타본 입장에서 이런 수입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는 뭔가 약간 좀 이질적인 것 같긴 합니다. 좀 사용성이 시간이 좀 지나야지 좀 익숙해지겠구나 싶은 그런
인포테인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21년형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갔는데요. 일단 제가 7세대 제타를 탔을 때에는 완전 초기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에 여기 정중앙에 흑백 클러스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네모난 거. 그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안 예쁘다. 약간 신차지만 신차 느낌이 덜하다 라고 했었는데, 신형 제타, 더 뉴 제타는 이렇게 착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폰트 같은 게 아우디에 들어가는 차량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집안이니까 같은 그래픽을 쓰긴 쓰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폭스바겐이지만 아우디 차를 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 스티어링 휠을 누르면 뷰 버튼을 누르면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바꿀 수도 있고, 뭐 연비라든지 내가 총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비를 찍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내비도 같이 뜹니다. 근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 디자인을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포츠 모드라든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계기판에서 나타나는 디자인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이런 것도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다른 차들 보면 이렇게 막 특히 스포츠 모드 누르면은 막 쫙 그래픽이 쫙 바뀌면서 진짜 뭔가 고성능 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제타는 아쉽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트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존의 7세대 제타 같은 경우는 뭔가 시트가 작았어요. 제가 덩치가 큰 것도 아닌데 시트가 작고 좀 딱딱하고 불편해가지고 이 차는 타면 탈수록 피로 누적도가 장난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이 시트의 재질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쿠션 탄성 같은 것들도 좀 더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타도 이제는 좀 탈만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통풍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이라든지 통풍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을 3단계로 할 수 있어요. 스티어링 휠 열선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단계? 단계별로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앞에 약간의 코너가 있는데요. 이렇게 톨게이트에서 빠져나갈 때 이렇게 코너 많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또 롤링이 조금 생깁니다. 지금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전 버전 7세대 제타보다 확실히 승차감 지향을 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되게 날렵해가지고 막 샥 돌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소프트하게 반응해 주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일 차를 산다 그러면은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좀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왠지 독일 차 이러면은 뭔가 BMW의 주행 감성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형 제타 같은 경우는 그 독일차 특유의 주행 감성보다는 좀 더 컴포트하게 세팅을 해놔서 일상생활, 그러니까 데일리카로 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펀드라이빙을 기대한다면 살짝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직진 가속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는 한번 기어를 당기면 또 스포츠 모드가 되는데요. 요랬을 때 RPM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쏴줍니다. 지금 제가 100km를 좀 넘게 달렸는데요. RPM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의 3000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기량이 100cc밖에 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뭐 엔진이 한 3.0은 되는 것처럼 넉넉하게 써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속 이런 민감도 같은 경우도 원래 제태가 좋았어요. 원래 좋았기 때문에 정말 팡팡 시원시원하게 정말 잘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수입차 하면은 뭔가 실내 공간이 좁고 수납 공간도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실내 공간 자체는 2열은 빼고 말할게요. 2열은 좀 협소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혼자 내지 둘이 탔을 때는 이 정도면 꽤 여유롭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롭고, 또 이제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여기 센터 쪽에 무선 충전 패드를 포함해서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갑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도 놓기 좋고요. 컵홀더, 그리고 이게 센터 콘솔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보통 이렇게 엔트리급 수입차에서는 이런 수납 공간이 거의 없거나 진짜 조금 정말 조금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타는 수납 공간이 확실히 넓어서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도 용량이 넉넉합니다.
넉넉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방을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어서 진짜 이런 보온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가요. 이렇게 넣더라도. 공간은 정말 잘 빼놓은 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본편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지금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좀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또 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각으로 교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작아가지고 정말 이거 뭐 보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타를 출고할 때 보통 뭐 딜러사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긴 한데, 보통은 딜러사에서 전동 사이드 미러랑 이 광각으로 같이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진짜 이 딜러사에서 안 해주더라도 내 돈 주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게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뭐 주차를 하고 이제 차를 빼야 돼요. 차를 빼려면 이제 여기 운전석에 바로 앉아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일단 사이드 미러를 펴야 되니까 조수석 가가지고 피고 다시 운전석 와가지고 피고 그 다음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시동 끄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 닫아가지고 사이드 미러 접고 다시 또 조수석 와서 이쪽 사이드 미러 또 접고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간 불편해요. 아우. 물론 국산차 중에서도 아예 깡통 트림 같은 경우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없는 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급이 작은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깡통 트림에는 이런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없기는 한데, 또 이렇게 경차를 탄다고 해서 또 아예 깡통 트림으로 요즘은 또 많이 출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편의성들을 한번 경험해보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더 뉴 제타도 꽤 데일리카로 타기에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많이 바뀌어서,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다면은 뭔가 샀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고금리 이런 거 다 빼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요즘 뭔가 저는 피로해지더라고요. 뭔가 이게 겨울에서 이제 다시 봄으로 가는 환절기, 겨울의 끝자락에 들어서면 저는 뭔가 피로함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자꾸 이 차선 보조 같은 경우도 잘 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띠디딕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꺼놔야 되겠어요, 기능을.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